안녕하십니까. HTML, CSS 17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HTML과 CSS의 태그라든가 속성, 그 다음에 속성 값 등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다음에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뷰포트라는 좀 특이한 태그를 이용을 해서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바일 환경에서 글자가 너무 작지 않게 표현을 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태블릿 환경, 어차피 모바일 환경이지만 태블릿 환경이라는 약간 특이한 속성이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HTML과 CSS를 이용해서 홈페이지, 웹문서의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알아볼 태블릿 환경은 비단 태블릿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레이아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 우리가 PC상에서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레이아웃도 오늘 살펴보는 레이아웃을 약간 응용을 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방법 잘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장표를 보면 장표는 간단합니다. 태블릿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일단 예제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웹페이지 문서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가 머릿속에 이런 화면 구성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태블릿 PC는 특이한 게, 여러분이 어떠한 태블릿 PC에 어떠한 그 웹문서 전용, 태블릿 PC 전용 웹문서를 만든다 하면 우리가 보통 PC에서는 어떻게 메뉴, 카테고리라는 게 거의 대부분 헤더 밑에 이렇게 GMB 또는 LMB로 놓여졌죠. 여기에 메뉴들이 하나씩 놓여졌습니다. 자, 근데 태블릿은 주로 우리가 메뉴를 어떻게 좌측으로 이렇게 빼서 세로로 나열을 하는 방법을 많이 택합니다. 이런 방법이 태블릿 환경에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더 편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쪽에, 또는 메뉴를 이쪽에 놓고요. 이쪽에 놓지 않고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메뉴를 잠시 숨겼다가 여기다가 이런 화살표 같은 이런 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누르면 메뉴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또 다른 메뉴 누르면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메뉴를 숨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놓는 메뉴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태블릿에선. 자, 물론 PC에서도 이런 방법을 많이 채택을 하죠. 그래서 꼭 오늘 예제를 태블릿에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PC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여기에 어떤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메뉴에 대한 내용은 여기 바디, 이 부분에 바디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더 응용을 하면 얘가 만약에 LMB다. 그러면 GMB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 상단에 이렇게 뺀다든가 아니면 이 가운데 이렇게 뺀다든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응용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디를 보면 바디는 이렇게 큰 이미지 있고 이미지 옆으로 글자, 텍스트가 나오고요. 다음에 밑에도 큰 덩어리가 있는데 큰 덩어리에 이번에는 좌측에 이미지가 나오고 우측에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자가 나올 때 첫 번째 행은 약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색깔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도 약간 사이가 커졌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CSS에서 문자 관련된 속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퍼스트 라인이라든가 퍼스트 레더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이런 구조라는 거 머릿속에 먼저 구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스 리뷰를 하고 실제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측에 보이는 게 이제 결과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헤더가 존재를 하고요. 웹사이트 for 태블릿 PC 라는 헤더가 존재를 하고요. 다음에 좌측에 버튼 1, 버튼 2, 버튼 3에서 메뉴죠. 메뉴가 쭉 존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 부분, 우측 부분에 컨텐츠가 쭉 놓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레이아웃, 태블릿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레이아웃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코드 리뷰를 할 텐데요. 웹사이트 코드 리뷰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떤 걸 먼저 하면 좋다고요? HTML의 구조, 전체적인 문서 구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처음에 딱 보니까 디비전으로 얘는 시멘트 태그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 디비전 태그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큰 덩어리 헤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디비전이 시작되네요. 랩이 있네요. 자, 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뭔가를 감싸고 있다 할 때 랩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랩으로 감싼 큰 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자, 이 덩어리가 어디서 끝나는지 한번 보면 쭉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쭉쭉쭉쭉 내려다 여기서 끝나네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뭐? 랩으로 감싸져 있는 컨텐츠. 자, 결과 화면에서 보면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컨텐츠. 실제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랩이 끝났어요. 랩이 끝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푸터가 나오네요. 자, 하단, 최하단. 푸터는 별거 없겠죠. 그래서 최하단에 이런 회사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조는 크게 덩어리, 몇 덩어리? 자, 위에 헤더, 그 다음에 옆에 LNB, 그 다음에 우측에 컨텐츠 3덩어리, 푸터까지 해서 총 4덩어리, 푸터를 제외하고는 총 3덩어리, 간단한 레이아웃 구조입니다. 자,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먼저 헤더가 있어요. 헤더는 별로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아이디가 헤더고 웹사이트 for 태블릿 PC. 자, 헤더 찾아가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헤더 너는 높이가 100이래요. 그죠? 높이가 100이어서 결과물에서 지금 100픽셀을 차지한 거고요. 자, 다음에 라인 하이트가 100이래요. 라인 하이트 행값이죠. 자, 예전에 제가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높이와 행간이 똑같이 100픽셀이다. 그러면 어떻게? 세로축 정렬, 세로의 가운데 정렬을 이룰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패딩이 10, 보도 바텀 아래쪽에 보도를 주는데 1픽셀의 실선에 351D35라는 색을 주고요. 백그라운드는 이런 파죽색 같은 색깔을 주고 컬러, 폰트의 컬러죠. 폰트의 컬러는 화이트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아이디, 헤더 덩어리 안에 P 태그가 있대요. 그 P 태그의 폰트 사이즈는 EM. 자, EM, 단위 EM이라는 거 상대적인 크기라고 했죠. 자, EM은 몇 배? 2배. 원래 크기의 2배.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폰트에 볼드 처리하는 건 볼드 처리하겠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EM, 뭔가 상대적인 크기 때문에 기준값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준값이 위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러면 디폴트로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약 16픽셀 정도 됩니다. 그 16픽셀의 2배, 32픽셀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웹사이트 포 타블렛 PC 요 글자가. 그죠? 자, 여기서 그 장표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만 추가할까요? 텍스트 얼라인 가운데 정렬이죠. 얘 센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표에 있는 예제하고 캡처한 거하고 똑같이 어떻게 됐어요? 예, 가운데 정렬되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쉬우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안 하고 넘어온 부분인데 이 부분 에스타리크, 바디, li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초기화 설정, 초기화 값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타리크 이 HTML 문서가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전부 다 모든 태그에는 마진을 주지 마라. 빵, 패딩이 빵. 마진과 패딩을 빵을 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는 마진과 패딩이 약 20픽셀 또는 16픽셀 정도가 먹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웹 문서를 그냥 만들면 이렇게 마진 빵과 패딩 빵을 주지 않고 그냥 만들면 좌상단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약간의 패딩 값과 그 마진 값이 생겨서 여기서부터 내용이 시작합니다.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이렇게 에스타리크에서 마진과 패딩을 빵을 주고 시작을 하곤 합니다. 자, 다음에 바디에 요 웹문서에 적용되는 폰트 그 서체 종류죠. 서체 종류는 이런 걸 쓴대요. 그죠? 다음에 여기에 존재하는 리스트는 리스트 스타일 무조건 다 빼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설정을 해놓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헤더까지는 뭐 쉬울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쪽 LNB 부분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봅니다. 자, 뭐 일단 랩이 시작을 했네요. 그죠? 자, 뭔가 감쌌어요. 감싸고 나서 네비 언더바 LNB라는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 큰 덩어리가 어디? 브라우저에서 이쪽 좌측면이죠, 좌측면. 그러면 컨텐츠 랩은 뭐겠어요? 이 큰 덩어리가 우측면, 이쪽 면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두 덩어리를 크게 나눠 놓고요.
왼쪽에 있는 면은 리스트로 해서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 버튼 5, 버튼 6, 버튼 7, 버튼 8, 버튼 9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스트가 일단 리스트 타입이 논이에요. 그러니까 번호가 붙거나 어떠한 기호가 붙지 않겠죠. 자, 그리고 나서 랩에 네비 언더바 LNB는 플로트 레프트로 줬어요. 그리고 위드가 250 픽셀이네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 A링크, 앵커 태그에는 디스플레이를 블록을 줬습니다. 그리고 패딩이 10에 20, 그 다음에 보더가 1픽셀에 대시, 점선이죠. 점선 주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 밑에 앵커 태그에 의해서 텍스트 밑에 언더라인 쳐졌지만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의해서 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컬러 이런 거 줬어요. 자, 이러한 속성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돼요? 자, 패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 바텀에다가 보도 바텀에다가 1픽셀 대시 줬으니까 밑에 점선도 찍찍찍찍 그어주고 가로 위드가 250픽셀이었죠. 그래서 250픽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LNB 플로트 레프트 왼쪽 정렬시키고 위드 250픽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픽셀 들어간 거고요. 자, 얘만 왼쪽 정렬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덩어리 누구예요? 컨텐츠 랩이었죠. 얘도 플로트 레프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디비전 태그에서 블록 타입의 디비전 태그에 의해서 작성이 됐지만 상하 구조로 가지 않고 옆으로 나란히 갖는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자, 잘 보세요. 네비 랩도 플로트 레프트를 줘서 왼쪽에 줬어요. 그리고 크기가 250픽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해당하는 컨텐츠 랩도 플로트 레프트를 줘서 위드 100%예요, 얘는. 자, 그러면 전체 브라우저 크기가 있을 텐데요. 전체 브라우저 크기에서 LNB를 250픽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컨텐츠 항목에 있는 이 큰 덩어리죠. 이 큰 덩어리의 위드가 몇이에요? 100%입니다. 그리고 둘 다 플로트 레프트 정렬이 왼쪽 정렬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컨텐츠에 있는 내용이 뭐 엄청 쭉 글자가 지금 많죠. 글자가 많으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글자가 많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0% 다 차지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글자가 이 브라우저를 벗어나야 돼요. 얼만큼? 250픽셀만큼. 얘가 차지한 비율만큼 벗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벗어나지 않고 정렬이 깔끔하게 잘 되고 있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렬이 잘 된 이유는 왜? 여기다가 자, 보면 마진 라이트를 줬어요. 왼쪽 마진을 주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진이나 패딩 값을 줄 때 이런 음수를 주지 않고 양수만 줬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음수 250, 마이너스 250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바깥쪽으로 여백 250픽셀 생긴 게 아니라 안쪽으로 250픽셀 들어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쪽 왼쪽에서 까먹은 250픽셀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른쪽에서 250픽셀 브라우저에 잘릴 수 있으니 그거 막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안쪽으로 여백을 250픽셀 들여보낸 거죠. 그래서 이미 저기 글자가 손실되지 않고 정확하게 화면상에 다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250픽셀을 얘가 가져갔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250픽셀을 보존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50픽셀을 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처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낯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컨텐츠가 뭐였냐면 자, 레버전 컨텐츠 요거죠. 컨텐츠. 자, 컨텐츠는 패딩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패딩 라이트 270이래요. 그죠?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랩으로 감싼 것 중에 이 안을 다시 컨텐츠하는 아이디로 감쌌는데 그 컨텐츠가 패딩이 몇? 20픽셀이죠. 그죠? 그러면 패딩 라이트를 그리고 270 줬어요. 자, 이거를 준 이유는 왜 줬겠어요? 왼쪽에서 250을 까먹고 패딩 20픽셀을 줬으니까 또 20픽셀 까먹은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총 몇 픽셀? 270을 보존해 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패딩 라이트 오른쪽에서 패딩을 270 줌으로 해서 그 안쪽으로 글자가 다 정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그 패딩 라이트를 준 겁니다.
자,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디비전 하나씩 넣어가고 있죠. 모든 디비전의 마진 바텀 아래쪽에 그 여백은 40픽셀이 들어가라. 그래서 그 안에 쪽에 무조건 다 40픽셀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의 첫 번째 NTH 차일드 첫 번째 디비전,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비전, 세 번째 디비전, 네 번째 디비전 다 나와 있죠. 그 디비전들이 누구냐면 코드를 보면 자, 첫 번째 디비전 요 내용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디비전, 다음에 세 번째 디비전. 그냥 큰 기사거리 하나씩 다 나온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큰 거 하나씩 덩어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이 또 하나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자, 첫 번째 디비전을 보면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걸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가 좌측에 나오고 우측에 글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림과 동떨어지게 쭉 나오다가 그림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다시 또 쭉 다 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한 건지 봅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첫 번째 이미지에다가 플로트 레프트를 줬어요. 그죠? 자, 이미지 너는 왼쪽에 붙어. 그리고 패딩 라이트 오른쪽에 라이트 패딩을 20픽셀 줄래. 그래서 여기에 20픽셀이 떨어진 거고요. 다음에 p 태그 퍼스트 라인, 퍼스트 레터가 있어요. 요 p 태그라는 문단 태그죠. 얘가 누구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실제로 기사거리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퍼스트 라인과 첫 번째 줄과 첫 번째 글자에다가 문자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성을 줬습니다. 좀 키우고 색깔도 변경했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가 이미지에 플로트 레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정렬이 됐는데 문단은 자연스럽게 플로트 레프트 이미지 왼쪽으로 오른쪽에 따라 붙고 있죠. 자,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플로트 레프트를 주면 이 플로트란 속성은 지금 이미지에만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이미지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얘가 계속 연속이 돼요. 누구한테? 얘 바로 밑에 있는 녀석한테. 즉 p 태그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p 태그 다 플로트 레프트가 여러분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차곡차곡 붙은 거예요. 붙다가 이미지가 끝나면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거는 이미지가 오른쪽에 붙죠. 자, 얘는 상상을 해보면 플로트 뭐겠어요? 플로트 라이트겠죠. 그리고 얘는 속성을 주지 않아도 이 속성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져서 얘도 플로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정렬이 깔끔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드 보면 두 번째 디비전은 이미지 플로트 라이트 돼 있고요. 다음에 왼쪽에다가 20픽셀 줬대요. 20픽셀이 어디? 여기입니다. 여기 요 간격. 다음에 어떻게 문단 태그 기사거리 너는 첫 번째 줄과 첫 번째 글자는 이런 속성을 가져라 라고 줬어요. 자, 이것도 구조 똑같죠. 첫 번째 이미지에만 라이트 플로트 라이트 줬어요. 오른쪽에 붙어라. 자, 문단은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단도 자연스럽게 어디? 글자 오른쪽으로, 글자 다음에 오른쪽에서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는 이미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다가 얘는 특이하게 위쪽에는 이미지에다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라이트 다 플로트 속성을 줬는데 얘는 플로트 안 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미지와 글자가 동떨어져서 왜? 이미지는 저기 디비전 태그 안에 들어있고 얘도 어디? 저기 블록 타입이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위쪽에 있는 레이아웃과 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아웃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위쪽에 있는 레이아웃은 플로트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기 좋게 가로를 정렬시킨 거고요. 얘는 레프트, 얘는 라이트, 얘는 플로트 속성을 주지 않았더니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덩어리의 기사가 끝났는데 그죠? 여기 두 번째 있는 기사는 첫 번째 그림에 대한 기사가 아니고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기사죠. 근데 얘가 브라우저가 커지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 버려요. 그죠?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내려오죠.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플로트 속성이 제가 여기다만 플로트 속성을 줬지만 그 밑에 합의 요소 여기에 있는 p 태그 문단 태그 여기 적용이 되고 여기까지 계속해서 그 영향이 미쳐서 그래요.
플로트 레프트라는 게. 그래서 이 그림 레프트 왼쪽으로 계속 정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막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보시면 첫 번째 녀석에 이 녀석이 문제인 거죠. 얘가 레프트 속성을 줬기 때문에 이 레프트 속성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어디? 여기까지 계속 미쳐 나오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어디쯤 줄까요? 이미지 이런 부분에다가 클리어라는 속성을 주시면 돼요. 클리어 속성을 줘서 이제 플로트 속성을 종료해라. 더 이상 이 플로트 속성 주기 싫다. 그래서 레프트면 레프트, 라이트면 위쪽의 속성이 라이트였으면 라이트를 주시면 돼요. 근데 귀찮죠. 레프트나 라이트 구별하기 그냥 쉽게 보스라는 명령 두 쪽 다 레프트든 라이트든 다 나은 깔끔하게 지우겠다라는 속성을 주시면 이제 플로트라는 속성이 계속 내려와요. 계속 영향을 미치다가 여기 와서 딱 끝나고 다시 이 속성에 의해서 다시 속성이 정의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브라우저가 커지더라도 이 밑으로 위로 따라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부터 나온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리어 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플로트 속성이라는 녀석은 원래 속성이 그래요. 밑에 하위 태그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종료할 때는 클리어라는 속성을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성을 보면 오버플로워 이거죠. 자, 네 번째를 보시면 네 번째가 여기 부분이에요. 자, 네 번째를 보시면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그 기사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시면 네 번째 UL 네 번째는 디비전 태그인데 여기에 보면 리스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리스트 구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스타일은 다 뺐으니까 논일 거고요. 자, 이런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 UL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고 있어요. 그죠? 내용이 넘치면 가리라고요. 그리고 보더 바텀에 1픽셀 대시 탑이죠. 탑 위쪽에다가 점선, 아래쪽에다가 점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위쪽 아래쪽 점선이 표현이 됐고요.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리스트의 첫 번째 리스트는 다 레프트래요. 이제 왼쪽으로 붙는데요. 그래서 왼쪽으로 붙었으니까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은 거죠. 첫 번째 리스트에는 이미지가 들어있나 봐요. HTML 태그를 보면 이 첫 번째 태그에는 이미지 들어있네요.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에 또 이미지. 세 번째 리스트에도 이미지. 네 번째 리스트엔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글이 들어있네요. 디비전 태그로. 자, 어쨌든 간에 모든 리스트를 어떻게? 플로트 레포트로 해서 왼쪽 정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하나씩 가로 정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첫 번째 녀석은 150에 150. 뭐 다 똑같고 별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사거리죠. 그 녀석만 나머지 가로 100% 다 차지하고 오른쪽 여백은 480픽셀. 밖으로 너무 많이 삐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400픽셀 준 거는 아까 위에서 우리가 270 큰 덩어리에 270 준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공간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간 또 빠져야겠죠. 그래서 480을 준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자선 선택자 이용해서 이렇게 패딩 레프트, 퍼스트 라인, 퍼스트 레더 다 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푸터는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푸터는 그냥 높이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문단 태그 센터에다가 패딩 40 이 정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큰 덩어리 한 3덩어리에서 4덩어리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 태블릿 환경이기 때문에 왼쪽에 메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왼쪽에 메뉴를 구성하는 건 좋은데 이 전체 폭이 어느 정도 폭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폭은 어떻게? 100%를 일단 주고 나서 왼쪽 메뉴가 차지한 면적, 여기서는 250픽셀이죠. 250픽셀 플러스 패딩값 20 있었죠. 그러니까 총 270. 마진을 250 안쪽으로 들어보내고 패딩값도 270 안쪽으로 들어보내서 그 내용이 잘리지 않게 넘어가지 않게 안쪽으로 집어넣는 이런 방법을 쓴다. 그죠? 그리고 플로트라는 속성
한쪽에다가 플로트라는 속성을 주고 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이런 태그에 계속 플로트 속성이 먹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한 클리어라는 속성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 그 정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간단하게 전체는 다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큰 덩어리 레이아웃만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새로운 도화지를 꺼냈어요. 새로운 문서를 꺼냈고요. 자, 요거를 조금 번호창으로 이동을 해서 HTML 자, 셀코 덕 타입도 줘야겠죠. HTML5의 덕 타입은 그냥 HTML이죠. 여기다가 느낌표 하나 해주고요. 자, 저장을 하는데 저장은 저는 편의상 그냥 같은 곳에다가 2점 확장자만 HTML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큰 덩어리 먼저 헤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에 헤드 닫아줘야 되겠고요. 다음에 바디 있겠고요. 바디 닫아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있는 거 메타 태그가 있을 수 있겠죠. 캐릭터 셋은 세계적으로 다 쓰는 UTF-8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바일 환경이니까 메타에다가 그 뷰포트 넣어줘야겠죠. 자, 뷰포트는 코드 좀 재활용을 할게요. 뷰포트하고 여러분이 초기화, CSS에서 초기화는 거의 외우고 쓰면 오히려 오타가 더 나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문서에서 재활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스타일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타일 끝나고요.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 헤드 끝났고요. 자, 바디에다가 이제 그 코딩을 해나가면 되겠죠. 자, 먼저 디비전 태그를 이용해서 자, ID 헤더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v id로 얘가 랩으로 아까 했었나요? id명을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기본 예제하고 똑같이 좀 맞출게요. 네, 랩이네요. 자, 랩을 해줬고요. 자, 헤더에다가는 p 태그, 문단 태그만 하나 넣어줬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여러분이 이 정도는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블릿, PC, 레이아웃 정도만 해줄게요. 자, 스타일에다가 이제 정합니다. 먼저 에스타리크에서 전체 그 마진 값 몇 빵, 그 다음에 패딩 값도 몇 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치가 들어갈 때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때는 꼭 단위, 픽셀 단위 붙여줘야 되지만 빵일 때는 그냥 0만 쓰면 돼요. 단위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초기 값을 어느 정도 줬죠? 바디에다가 폰트 종류 설정해 줬네요. 좀 재활용할게요. 자, 다음에 li 태그 모든 리스트는 어떻게? 리스트 타입 리스트 스타일을 논을 주겠다. 네, 이 정도로 초기화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헤더 주겠네요. 헤더는 너는 높이 먼저 줄까요? 높이는 몇? 100픽셀.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에서 행간도 100픽셀. 그러면 세로 정렬, 가운데 정렬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바탕색은 샵에 아까 바탕색 어떤 걸로 했었죠? 16진수 어떤 걸 했었는데 좀 재활용을 하면 요거네요. 뭐 753650 뭐 이런 거네요. 이 정도 좀 재활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컬러 어떻게? 화이트.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안에 있는 어떤 태그가 있었냐면 p 태그는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얼라인 센터.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좀 확인해 볼게요. 네, 됐고요. 폰트 사이즈 약간 작죠? 폰트 사이즈 좀 조정해 보면 뭐 이런 거는 네, 간단하게 하면 폰트 사이즈 2배 하기 위해서 이 EM 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볼드 처리해 주겠습니다. 네, 종결도 넣어주고요. 자, 커졌고요. 자, 이게 헤더고요. 헤더고요. 자, 다음에 이제 큰 덩어리 랩을 만들어야겠죠. 자, 랩 안에는 디비전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ID 먼저 내비 LNB가 있었고요. 자, 저는 지금 시멘트 태그를 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시멘트 태그를 쓰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자, 꼭 그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 그 정도라고 그랬죠. 자, 다음에 컨텐츠 내용이 들어갈 디비전 태그의 아이디를 정하는데 이거는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이름을 좀 맞출게요. 네, 컨텐츠 랩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컨텐츠 랩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덩어리를 정했고요. 자, 요게 화면상에서 왼쪽에 붙을 카테고리, 요게 오른쪽에 붙을 내용들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UL 태그로 할까요? 네, UL 태그 해서 UL 닫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를 시작을 해서 li 태그로 닫는데 앵커 태그를 넣어줬습니다. 일단 링크는 생략을 하고요. 여기다가 alt 태그도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했죠. 그 다음에 btn 01로 할게요. 그 다음에 li. 자, 됐습니다. 좀 좁으니까 조금 크게 보면 네, 됐습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좀 코드를 재활용을 하면 여기 앵커 태그 종료해야 되고요. 5개만 해볼까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뭐 없어 보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속성을 좀 정할게요. 자, 어디? 먼저 랩입니다. 랩에 대한 속성, ID 선택자 선택하고요. 자, 랩은 일단 뭐 별로 줄 거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음에 랩 안에 있는 누구? 내비 LNB에다가 속성을 줍니다. 자, 속성을 주기를 width 가로는 몇 픽셀? 250 픽셀. 너는 250 픽셀 가져라. 그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컬러 속성 16진수 좀 재활용하면 여기겠네요. 여기 요 정도 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랩에다가 전부 다 속성을 백그라운드 색깔을 넣어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리스트 구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여기에 UL에다가 오버플로워 HI 넘치면 가려라. 스크롤 같은 건 생기지 않게. 다음에 UL-LI에다가 어떻게 LI는 특별히 해줄 게 없을 것 같죠. 자, 앵커 태그에다가 어떻게 텍스트 데코레이션에다가 밑줄 빼야 되겠죠. 그래서 논 주고요. 다음에 컬러 폰트 컬러 16진수로 화이트 주고요. 둘, 셋, 네, 하나 더 했네요. 둘, 셋, 넷, 다 해서 예, 됐고요. 한번 결과 또 확인해 보면 예, 됐죠. 자, 근데 패딩이 너무 뭐 없죠. 그래서 li 좀 여기다가 그냥 a 태그를 줄게요. 패딩 몇 픽셀? 20 픽셀 정도 줘보겠습니다. 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패딩을 줬는데 위아래 패딩이 안 생겼죠. 왜 안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인라인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가 디스플레이
어떻게 블록 타입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졌고요. 자, 좀 구분하기 위해서 보도 값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바텀 1픽셀 솔 대시드 그다음에 색상은 그냥 적당히 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상에 지금 잘 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점선 생긴 거.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랩. 또 아이디 선택자 선택을 하고요. 얘가 랩 아래에 있는 거니까 랩에 선택을 하고, 자, 얘는 WID 전부 다 찾아야 되니까 이제 100%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먼저 설정하고 갈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아까 무슨 좀 이상한 색이었는데 컨텐츠 얘가 백그라운드 색이 요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대로 좀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아직 안 먹었는데요. 컨텐츠 랩. 자, 여기다가 하얀색을 먼저 한번 줘볼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컬러를 안 주고 왔네요. 그죠? 백그라운드를 여기다가 안 주고 왔으니까 얘는 일단 뺄게요. 좀 빼고요. 자, 컨텐츠 랩에다가 이런 색상을 줬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보면 아직 안 보이죠? 컨텐츠 랩에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는데요.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컨텐츠라고 그냥 그 텍스트만 잠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확인해보면 자, 이때 나왔고요. 자, 근데 그 메뉴가 이렇게 있으면 250픽셀짜리 메뉴가 있으면 이쪽에 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로로 떨어지지 않게 이쪽으로 옆으로 가로로 정렬되게 플로트 속성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속성이 그 색깔이 이게 좀 16진수라 아닌 것 같은데요. 색을 좀 재활용을 해오면 똑같네요. 일단 이걸로 해놓을게요. 이걸로 하고 나중에 색깔을 좀 더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정렬하는 거 요거 이 덩어리하고 가로 정렬을 하면 된 거죠. 그래서 얘한테 어떻게 플로트 어떻게 레프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플로트 레프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아이고, 자, 보시면 플로트 레프트 이 큰 덩어리와 이 큰 덩어리에다가 플로트 레프트를 해서 가로 정렬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브라우저를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뭐가 들어가 있던 태그들이 다 이상하게 다 꼬여버렸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플로트 레프트하고 플로트 레프트를 큰 덩어리에 줬으면 얘들을 감싸고 있는 여기서는 랩이죠. 얘한테 어떤 속성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냐면 오버플로우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속성은 어떤 걸 주냐면 오버플로우 내용이 넘치면 어떻게 가리라는 이런 명령을 하나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용이 넘쳐더라도 랩 안에 있는 어떤 덩어리들이 넘쳐나더라도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고 보여지는 거는 제대로 다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컨텐츠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마진 라이트 250을 줬죠. 자, 이걸 준 이유는 왜 줬다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메뉴 250픽셀 들어간 만큼 오른쪽의 면적을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화면상의 그 내용이 깨지지 않게 잘리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자, 다음에 컨텐츠 랩 안에는 이미지 태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좀 재활용을 해보면 컨텐츠 랩 안에 이제 컨텐츠 또 감싸고 있네요. 그래서 컨텐츠를 하나 감싸는데 디비전 하고 얘 아이디가 컨텐츠로 하겠습니다. 컨텐츠로 하고 컨텐츠.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내용은 필요 없겠고요. 자, 이 컨텐츠 큰 덩어리 안에 여러 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에서 디비전으로 큰 덩어리를 묶었고요. 이 안에 먼저 H1. 근데 이런 거는 이제 H1보다는 H2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글이 웹문서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글이 아니고 대표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요 안쪽에 있는 내용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나오는 글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H1보다는 H2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2로 제가 조금 수정을 했고요. 근데 H1으로 해도 뭐 틀린다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글 내용은 좀 복사할게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이런 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가 놓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는 src라는 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 021jpg 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alt 태그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 예, 됐고요. 자, 다음에 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p 태그로 해서 이제 글을 입력하면 되는데, 글은 좀 복사할게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요. 자,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글자들이 이렇게 그림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속성을 이제 줍니다. 자, 여기에서 컨텐츠 주고요. 자, 다음에 컨텐트 디비전의 mig. 자, 우리가 쟤를 nth로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다 클래스명이나 이런 거 하나 설정을 해서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번 예제에서는 nth로 했네요. 그럼 똑같이 nth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누구? 디비전에 nth 차일드 몇 번째? 첫 번째 녀석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트 레프트를 줬고요. 패딩은 20픽셀 줬어요. 그래서 똑같이 자, nth 디비전 태그에 요 디비전 태그에 이미지 너는 어떻게? 이미지 너는 그리고 정렬 플로트 어디? 레프트로 해라. 그 다음에 패딩은 몇? 20픽셀을 가져라 라고 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왼쪽에 그림 왼쪽에 정렬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다음 덩어리 쓸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 만약에 다음 덩어리가 있다. 디비전 2번이겠죠. 그렇죠? 2번일 때는 어떻게? 플로트 레프트나 라이트를 주기 전에 어떤 거? 클리어라는 속성을 주시고요. 여기다가 보스 시켜서 일단 위쪽에서 내려오는 플로트 속성을 다 클리어 지워주시고 새로 여기다가 라이트라든가 레프트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결과물에서는 여기 레터 문자 속성을 이용해서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글자의 퍼스트 레터에다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 글자 크기를 주고 색상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어디냐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퍼스트 라인 퍼스트 레터 첫 번째 그 글자와 첫 번째 행에다가 속성을 이렇게 여러분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마진 라이트를 왜 줬는지, 마진 라이트에다가 음수값을 마이너스 250을 줬죠. 왜 줬는지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왜? 전체적으로 100% 줬는데 이 100% 주기 전에 그 전에 있던 큰 덩어리가 250픽셀을 차지했기 때문에 결과물에서 이쪽이 250픽셀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250픽셀을 안쪽으로 들어보낸 겁니다. 근데 잘리네요. 패딩 값을 안 준 것 같아요. 자, 패딩 값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패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물 보시면 글자가
글자가 이렇게 지금 옆으로 삐쩍삐쩍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딩을 주는데, 패딩을 줄 때 여기 20픽셀, 여기가 250픽셀이고 여기가 20픽셀이죠. 그래서 총 270픽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제를 보면 여기 패딩이 20픽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딩 라이트 오른쪽은 더 줘요. 어떻게 270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패딩은 20픽셀, 그 다음에 패딩 라이트 오른쪽은 여백을 더 준다. 왜 더 준다? 왼쪽 메뉴까지 다 합쳐서 270. 자, 이렇게 주면은 결과물에서 글자가 잘리지 않고 화면에 다 들어온 레이아웃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전체적인 잘리지, 이미지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태블릿도 PC에서는 PC 브라우저가 있으면 PC에서는 브라우저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요만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풀 브라우저도 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 태블릿이나 모바일 환경에서는 항상 브라우저가 꽉 차죠. 그죠? 꽉 찬 거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지가 바깥쪽으로 삐져나가서 누질되지 않게 여러분이 처리를 하는 방법, 패딩과 마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트, 레프트, 라이트를 이용해서 글자와 그림이 가로로 정렬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블릿 레이아웃에서 살펴봤는데 굳이 비단 태블릿만 속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PC에도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겠죠. 자, 브라우저의 크기를 고려해서 여러분이 마진과 패딩을 속성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